반갑습니다. 제니의 아로마 노트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고 계실 여러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화장품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에 있어서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잘 흡수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흡수가 잘 되는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로션이나 크림, 젤, 오일 등과 같이 다양한 제형의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 흡수되는 것은 어떠한 제형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피부에 흡수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알아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피부의 에센셜 오일 또는 약물 또는 여러 가지 물질, 지용성 물질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표피 부분에 흡수되는 것이 약물이나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05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피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 피부에 침투되는 그것이 주제인데요. 그러면 꼭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화장품이나 또는 우리 피부에 바르는 피부약 같은 그러한 제품들도 피부에 침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피부 침투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5가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종류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 침투율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워터리한 것, 물성이 강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오일리한 것, 이 2가지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겔 타입의 제품과 그 다음에 오일리한 제품에 어떤 것이 아로마 오일이 더 잘 흡수될까 하는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이, 성별, 인종에 대해서도 피부 침투율을 다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높은 노인이나 이제 아주 유아들이나 피부 상태가 다르죠. 그리고 피부의 수분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그리고 또 건강 상태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이에 대해서 많은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죠. 남성과 여성은 피부의 구조나 피부의 두께 그리고 피부 부속기관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적용 부위, 피부의 어느 부위에 적용하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외부 기관인 피부에 어느 부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침투율에 좀 차이를 나타냅니다. 적용 부위에서 나타나는 2가지 큰 차이는 첫 번째 피부 두께와 두 번째 피부에 있는 부속기관의 많고 적음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얇다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눈가는 흡수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침투해야 되는 경로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속기관이라고 하는 모공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부분이나 땀샘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부분은 또 에센셜 오일이 침투되는, 흡수되는 그러한 경로가 많기 때문에 또 잘 흡수되는 그런 효율이 높은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온도, 주변의 온도, 또 내 몸의 체온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경우는 당연히 피부 침투율이 높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따뜻할 때 그리고 마사지라든지 또 사우나 같은 것도 좋고 목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 표피뿐만 아니라
체내에도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때 피부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피부 수분도 역시 피부 침투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피부의 수분도가 높으면 각질층이 좀 더 이렇게 도톰하게 물기를 머금어서 그렇게 모양이 조금 둥그러지죠. 그렇다 동글동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각질층의 수분을 잃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각질층이 평평하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A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에 물질이 들어오는 경로 중에 A는 각질층 세포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각질층 세포 사이사이에는 지질이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지용성이니까 그 사이에 통과해서 체내로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각질층이 아주 치밀하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부풀어 있을 때가 훨씬 침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수분도가 높은 경우에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B 그림은 이렇게 관이 있는 것처럼 생겨서 쭉 내려오고 있죠. 이 B의 그림은 모낭 그리고 뭐 땀샘 같은 우리 피부의 부속기관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뭐 거칠 것이 없죠.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특히 모낭은 그 주변이 전부 이렇게 피지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지용성이니까 이 모낭으로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할 때 흡수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슴에 털이 나 있다 뭐 이런 부분에도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 부속기관이 발달해 있는 부분에 잘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도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편이죠. 손바닥에는 털도 없고 손바닥은 두껍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는 우리가 그 마사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손바닥에 굉장히 그 많이 흡수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땀샘이 또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또 에센셜 오일이 침투할 수 있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코스메틱이나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우리 인체적인 것은 봤는데 물리화학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그 개인의 건강 상태, 신체 상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피부에 적용을 하는 그 물질의 분자 크기나 분자량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부의 각질층을 통해서 침투하거나 아까 보셨던 그 피부 부속기관을 통해서 침투를 하려고 하면 너무 크면은 침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적거나 분자 크기가 적은 것들이 침투를 잘 하는데 대부분 한 750 달톤, 달톤은 어떤 그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750 뭐 이 정도 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좀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대부분 한 500달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본다면 에센셜 오일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조건의 분자 크기와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잘 펴발라지는 그러한 유동성은 피부에 발랐을 때 이게 착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각질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포들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괜찮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딱딱한 솔리드한 제품을 발랐어요. 예를 들면 선크림 스틱 같은 것을 바르면 상당히 딱딱한 제형의 화장품이죠. 바르면 걔들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것이죠. 걔들이 그 쭉 피부에 펼쳐지는 유동성이 있는 제품보다는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약간 더 불리한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다면 그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조차도 아주 딱딱하고 솔리드한 것에 좀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워터리한 거, 유동성 있는 것보다는 피부에 침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온화도 물리화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합 속성은 이게 극성끼리 연결되어 있느냐, 또는 극성과 비극성이 있느냐, 또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그 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다양한 결합의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우리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것들의 양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테이프를 발라서 그 테이프를 제거해서 남아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상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상당히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식도 있고, 이 테이핑으로 우리가 피부에 남아있는 것 또는 흡수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뭐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피부에 어떤 물질이 흡수가 되려면 이 물질들이 서로 밀어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피부 표면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힘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 쉽도록 자석 그림을 꺼내 봤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거 보면 서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당겨주면 서로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서로 밀치고 있죠. 밀치고 있으면 얘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서로 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일단 개념을 가지시고, 자석하고는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니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계열이 흡수가 잘 될까? 그 다음에 페이셜 오일이나 바디 오일 같이 오일류가 피부에 흡수가 잘 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오일과 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완전히 유성수성,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극성과 비극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일은 비극성이고 물은 극성이죠. 그래서 둘이 절대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자석 그림에서 봤듯이 서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구분이 돼 보이고, 전혀 이렇게 막 우리가 휘저으면 섞이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극성과 비극성이 밀쳐내는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극성과 비극성이죠.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 올 때 밑에는 하이드로졸이고 위에는 에센셜 오일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밀쳐내는 그림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겔은 이렇게 겔의 제형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겔은 굉장히 수용성 제품이죠. 겔은 물처럼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점정제나 이런 것을 넣어줄 뿐이지, 사실은 많은 양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성인 겔의 에센셜 오일을 넣었을 때와 비극성인 예를 들어 뭐 아몬드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넣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좀 더 쉽게 표현해서, 겔에 라벤더 오일을 넣은 거랑 식물성 오일에 라벤더 오일을 넣어서 뭐 하나는 오른쪽 뺨에 발라보고 하나는 왼쪽 뺨에 발랐을 때 이 두 개에 함유되어 있는 라벤더 오일이 어느 쪽이 더 많이 흡수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죠. 이 주제의 답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 제가 잠깐 다른 거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말씀드릴 이 답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내가 어떠한 제품을 그 성분을 모르고 사용을 그냥 하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은 성분도 많이 보시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거기에는 약간의 솔벤트류가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자연계에서 솔벤트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들어있으면 조금 더 흡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 지질층에 변화를 줍니다. 세포가 이중의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화를 주니까
침투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올레산 같은 경우에 28배가 증가하는데 이런 지방산과 함께 살리실산을 하면 56배가 증가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루오로라실이라는 것은 10배가 증가한다. 이게 약물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침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약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지방산과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런 숫자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 말고 그냥 이런 지방산이 어떤 솔벤트의 역할을 해서 피부 흡수도를 좀 영향을 미치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제품이 있죠. 일부러 각질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아하나 바하 또는 우레아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피부에 물에 대한 성격을 좀 강화시키고 또는 각질을 용해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사용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또 염증 반응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 염증이라는 것은 붉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증이 피부의 표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물질을 잘 분포시키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온도도 뭐 혈류가 증가되니까 약간의 뭐 상승됐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물질을 잘 분포시키고 각질층의 물질 용해성도 증가시켜서 잘 침투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질 용해제를 쓰거나 어쨌든 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떤 그 기능성 성분들이 더 잘 흡수가 되는 그런 게 있죠. 알코올은 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용해도가 증가되고 완벽한 솔벤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출물을 만들 때 솔벤트에 에탄올에 많이 녹여내죠. 근데 에탄올은 무조건 뭐 순도가 높다고 잘 그 피부에 흡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것은 피부에 탈수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침투 저하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0% 이내에서는 에탄올을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이 피부가 솔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질층에서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피부 흡수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계면을 활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침투를 돕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뭐 바디 샤워 젤이라든지 얼굴에 사용하는 폼 클렌저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첨가해서 사용한다면 그냥 피부에 사용하는 것보다 계면활성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피부에 흡수되는 그러한 침투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메커니즘은 각질층에 있는 지질을 좀 용해를 시키고 케라틴과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어떤 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뭐 에센셜 오일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 이온 계면활성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두 개에서 흡수도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동물의 세포와 사람의 세포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계면활성제를 뭐 자극적인 것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홍반이 일어났다, 가려움증이 있다, 비듬이 유발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요즘은 뭐 비이용 계면활성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때 가장 피부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보셨듯이 피부 표면 온도가 높아지죠. 우리가 물로 막 샤워를 할 때 만약에 차가운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물로 한다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의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그리고 피부의 수분도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거기에다 계면활성제까지 사용하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샴푸를 사용하거나 뭐 클렌징 폼을 사용하거나 할 때 에센셜 오일을 적절히 잘 블렌딩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화장품을 좀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토너나 겔이나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밤 이런 식으로 쭉 조금 처음에 수성에서 갈수록 유성이 강해지는 유성의 성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에서 겔과 오일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될까요? 라고 한다면 답은 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식물성 오일에, 자 그러면 아몬드 오일이라고 할게요. 아몬드 오일에 라벤더를 첨가를 하면 굉장히 잘 믹싱이 되죠. 둘이가 굉장히 혼합이 잘 되죠. 거의 완벽하게 한 몸으로 됐어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잘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흡수가 되죠. 그러나 겔에 비해서는 흡수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겔은 수성 성분이죠. 수성 성분이고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이죠. 자, 다시 말하면 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극성이고 에센셜 오일은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는 서로 밀어내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자석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는 같은 극끼리 뭐 이리 밀쳐내니까 서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밀쳐내는 이미지만 보십시오. 극성과 비극성 서로 밀어내요. 밀어내기 때문에 겔 안에 담겨 있던 비극성의 에센셜 오일이 자꾸 이렇게 밀쳐져 나오는 거죠. 서로 미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부에 발라놨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밀려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는 지용성 물질을 흡수를 훨씬 잘합니다. 수용성 물질보다. 그래서 겔 속에 있는 극성과 비극성이 서로 밀치는 힘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훨씬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물질이 흡수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겔에 있는 에센셜 오일이 오일에 담겨 있는 에센셜 오일보다는 흡수가 잘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성 오일에 아몬드 오일에 라벤더를 넣은 것은 어떤 것이냐? 얘 둘이는 너무 잘 조화롭게 굉장히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에센셜 오일이 뭔가 밀쳐져서 억지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막 그 힘이 가해져서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어우러져 있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지용성 물질을 흡수하는 더구나 그 에센셜 오일의 굉장히 작은 분자량과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것 때문에 흡수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흡수가 좀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겔은 거기 플러스에서 밀쳐주는 힘까지 있으니까 훨씬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토너도 그래서 흡수는 잘 되겠죠. 그러나 토너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손실되는 게 좀 많아요. 토너 뿌려보시고 발라보시면 아시지만 피부 표면에 뭐가 이렇게 흡수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휘발되고 손실되는 게 좀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제형 중에 에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센스는 워터, 수용성 성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성 성분 역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에센셜 오일을 첨가를 하면 흡수도도 높아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극성, 비극성에 있어서 완전한 크림이나 오일보다는 좀 더 밀치는 힘이 있다고 봐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에센스가 만약에 우리가 뭐 맞춤형 화장품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꼭 하나만 만들어줘야 되는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다고 했을 때는 에센스도 굉장히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오일 스프레이, 오일 미스트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요. 미스트니까 일단 수용성 성분이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러나 오일리한 성분도 있기 때문에 유분과 수분의 그런 조화로운 공급도 가능하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 역시 많이 조금 더 흡수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뭐 긴 시간은 아니고 뭐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뭐 짧게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이렇게 피부에 흡수되는 것은 약물 동력학이라든지 피부 대사를 이해를 해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유튜브 방송이라서 제가 요 정도만 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것을 좀 깊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 뭐 부족하지만 제가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제형의 제품이 에센셜 오일을 가장 잘 흡수시키는데 유리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오일을 또 비싸고 고가의 오일을 사용할 때는 이런 것 좀 알아두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죠. 화장품을 제조하시거나 또는 맞춤형 화장품을 하시거나 또 공방에서 고객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같이 제품을 만들고 할 때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훨씬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